캄보디아 구금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상황 파악하고 물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실제 거기 잡혀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합산한 계산이 되겠죠. 현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난 8월에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 시신이 지금 2달 넘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2,000명 정도가 강제에 구금되어 있다는 추산을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금된 사람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또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0명 가량의 인원이 잡혀 있다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범죄자에 가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 간 사람도 있고, 사기치어 구인 광고에 속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범죄자와 일반 피해자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2,000명의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것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정도 인명 구조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캄보디아 그 나라에서 경찰이나 군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범죄 집단을 잡아들이지 않는 한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빨리 상황을 대처하라고 캄보디아에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직접 경찰이나 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 정도, 협조 요청 정도 해가지고 수사한다고 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데스크 포스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데스크 포스라는 게 군사 용어예요.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본래는 군사 용어로서 데스크 포스의 특정 임무나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잠정적 혹은 임시로 편성한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군의 경우는 기동부대라고 말한다. 이게 군사 용어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런데 행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국에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냥 사람만 보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가지고 태스크포스라는 이 기관을 설치했다고 해도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실무 책임자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거기 총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는 좋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잡혀 있고 어느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학대받고 고문당하고 사망까지 발생했다, 만나가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야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론이나 뉴스 유튜브 같은데 나온 영상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 그걸 받아들일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압박이 되는 거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언론 보도 하나만 그걸 이야기하면 그건 내비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마음만 급해가지고 일단 사람 먼저 보내고, 아마 이게 좀 늦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미루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파견자를 보내니까 좀 이상하게 뒷북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협상을 하려면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에 잡혀있고 어디서 구타당하고 감금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완전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 대비도 없이 그냥 사람만 덜렁 가가지고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는 것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온 그 지점을 찾아가 보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경우예요.
인질이나 뭐 구금자가 강제로 잡혀 있다면 뭐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남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모조리 다 도망가고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굳이 홍보를 보고 그 찾아가지고 뭐 피해를 입은 사람만 있나? 그거 아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뭐 강제로 잡혀가지고 딴 데로 이제 끌려갔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캄보디아 경찰 조직이나 정부하고 같이 이 범죄 집단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 그 사람들 잡아여면은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캄보디아 정부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한테 눈 가리고 앙식으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이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영상을 보면은 여기 건물이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금되고 여기에 다 범죄 집단들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찾아가 보니까 이 텅텅 빈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거 만나가지고 캄보디 총리와 대화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영상으로 보면 이 물적 증거로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언론 보도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 원래부터 이 건물이 이렇게 비어 있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침대가 이제 보이는데 뭐 여기서 이제 숙박하고 이제 먹고 자고 이제 했겠죠. 자, 이렇게 텅텅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거의 뭐 의자만 있고 사람이 생활했다는 흔적만 이제 보여주는데 뭐 특별히 뭐 컴퓨터 장치나 뭐 보이스 피싱에 이용했다는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태스크포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대비를 좀 해가지고 좀 사람들 좀 보냈으면 좋았지 않나 싶을 정도네요. 자, 캄보디아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매체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현재 지명수배에 내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양력을 좀 보면 중국 푸첸성 출신의 천 회장 캄보디아에서 청년 사업가로 유명하다. 부동산 개발, 관광, 물류, 식음료 등 사업을 전개하며 프린스 그룹을 성장을 이끌고 정계와 더 끈끈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주목되는 인물이 되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사태나 그 다른 나라 사람들 구금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중국 푸첸성의 이제 출신이라고 하니까 또 역사적으로 또 이런 인물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대마도 정벌을 했지 않습니까? 대마도를 좀 확인해 보면 뭐 여기 뭐 거제도에서 뭐 시시마 섬을 조선에서 정벌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 그림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 대마도가 저는 이 시시마 섬이 여러분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고지도를 보면은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마도가 여기 구주 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마도가 구주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스시마섬 이게 아니고 여기 구주 이것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대마도를 한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의 머리 형상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본 열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바다에 사는 해마처럼 생겼습니다. 해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처럼 생긴 그런 바다 그 해양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전체 모양을 보면 이 해마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주 이 규수가 말머리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라 이제 부른 것 같아요. 실제 대마도는 여기에 있는 요 섬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아니고 바로 이 대마도가 외구의 직결지가 되는 거예요.
이 대마도 정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명나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보통 그때 이제 명나라가 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은 역이라고 하니까 명나라의 황제의 지시로 조선이 움직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에서 이제 군사를 보내가, 그때는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를 보내가 이렇게 이동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정도로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마도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면 대마도 정보는 13세기에서 16세기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하여 노략질하던 외국의 본거지 시시마 대마도를 정벌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대마도 정벌 또 1차 정벌이 있고 뭐 2차, 3차 정벌이 있고 좀 상당히 길어요. 스시마 섬하고 대마도가 같은 섬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마도가 스시마로 읽지 않아요. 스시마는 그냥 스시마 섬이고 대마도는 대마도인 거예요. 역사를 조작하다 보니까 이 스시마 섬을 대마도로 만들어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 대마도는 이 아래쪽에 있는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한반도로 이제 조선 역사를 이동하다 보니까 역사가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지명도 같이 변경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지도는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드린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일본의 땅에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대마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주가 되는 겁니다. 구주가 섬이 여러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9개 정도의 섬이 모여가지고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규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뭐 구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9개 섬이 모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마도라고 요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시마 섬이 되는 거예요. 이 대마도의 표기가 이 구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도에도 나와 있어요. 1602년도 고려 망국 전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로마 가톨릭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리치와 그 명나라의 관료인 이지조와 같이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그랬다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 한반도 있는 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대마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 지도가 앞전에 나와 있는 그 구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스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여기에 있고 스시마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대마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대마도는 여기에 이끼섬이라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는 어느 것이냐? 제주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탐나 이래 돼 있고 여기 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섬이 탐나고 제주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아, 제주도는 이거고 대마도는 이거구나. 그렇게 새롭게 이제 제가 확인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대마도가 바로 규수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섬이 보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 규수 9개의 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의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대유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구라고 적혀 있죠. 보통 유구국 그러면은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유국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류크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지도로 보면 유국이 이곳이 아니고 여기 대만이 본거지로 돼 있어요. 대만이 대유국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요거는 소유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유국이 본거지가 되는 거고 소유국은 그냥 변방국에 복속되어 있는 섬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이 유구국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자료 자료도 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대마도 정보를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왕직이라는 인물이 또 눈에 띕니다. 1501년 4월 3일에서 중국 황산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중국 황저우라고 되어 있죠. 저 왕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 왕직이라는 사람은 그때 잡혀가지고 체행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도 뭐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에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나라가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왜구를 왜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상화 시켜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왕직이 바로 왜구가 되는 거예요. 왕직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더 확인해 보면 또 여기에 명나라라고 또 인물을 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왕직은 오봉이라고도 하며 오는 오봉 천주, 여기 남직내에 나오죠. 남직내 희주 흡편 자림 출신이다. 명대 무상회 쌍집단 혹은 왜구의 수장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구의 이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구 그러면 임진왜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일본 열도에서 뭐 조선에 침략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때의 조선은 한반도가 아니라 여기 대륙 여기가 조선이 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아니고. 명이라는 말은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황제가 다스리는 거, 직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명이란 황제를 말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외국에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마까지 맞박이 상태가 되고, 그리고 복장을 보세요. 근육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단지 이제 칼 하나 이제 가지고 이제 노략질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외국의 집단들이 조선에 침략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왕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명나라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명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황제를 부르는 말인데 이것을 나라로 만들어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왕직은 생애를 보면 전설에 의하면 왕직이 태어날 때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젊어서는 낙백하였으나 임협기가 있었으며 장성하에서는 실학이 뛰어났고 베풀기를 잘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가정 19년에 1540년에 왕직은 소유학과 섭종만 등과 함께 광동에서 이제 해선을 건조하였다. 그리고 소속 유황, 명주, 목면 등의 금지하문을 싣고 일본, 섬나, 서양 여러 나라에 왕래하여 무역하였다고 폭리를 취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특이할 만한 또 내용이 보이는데, 서양하고도 거래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서양의 여러 나라에 왕래에 무역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왜구라고 하면은 현재 한반도 아래쪽에 있는 열도 일본, 이것을 이제 왜구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양인하고 같이 교류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구의 집단은 동양인뿐만이 아니라 서양인도 같이 합세한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네덜란드인이나 서양인들을 왜구로 불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거는 효정실록 11권 호정 4년 8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1653년 정순치 10년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필요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멜 표류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멜이 현재 표류해 있는 지역은 오질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아니고 오질도예요. 제주 목사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오질도에 표류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멜 표류기를 보면은 제주도에 표류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기록에는 오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질도는 저도 어디인지 몰라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렛나루를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역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은 끈이 있었는데 바지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외아를 아는 자를 지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이냐고 하니까 야야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한반도는 조선이 아니고 고려라 불렀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도를 가리켜 오일도라 한다. 본도가 이게 하면 일행이 표류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중원을 가리켜 대맹이라 한다. 그리고 대방이라 한다. 서북을 가리키니 달단이라고 하고 정동을 가리키니 일본 나가사키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반도는 고려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원은 대명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대명이 바로 조선이 되는 겁니다. 왕지기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또 명나라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대명이 되는 거예요. 명은 나라가 아니고 황제를 부르는 말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직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직내, 북직내 이런 말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직이라는 이 작자가 조선의 백성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섬나, 서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양인과도 왕래하여 무역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은 현재 이 사람 중국 푸천성 출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대마도 정발이 역사로 이제 기억이 생각이 난다, 떠오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도 현재에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갔다고 해서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역사를 계속 좀 추적하고 연구해 보면 과거의 형태가 현재, 미래에도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자신의 영토, 자신의 국민, 그리고 부와 명예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역사 학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캄보디아 이제 사태를 보고 있으니까 바로 대마도 정벌에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보거나 이런 캄보디아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현대판 또 외국의 침략이네. 또 그렇게 확인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 총리를 보고 있는데 아마 현대판 외교는 이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캄보디아 자체 경제가 이게 보이시피싱이나 불법적인 범죄 집단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총리가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독재 체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영화 여러분 생각나지요?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그 대학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이렇게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킬링 필드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이제 독재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인물들을 기르는 사진과 그때 이제 유골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킬링 필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치아 시기에 폴포트가 이끄는 민주 캄푸치아의 중군사 조직 크메르 루크가 자행한 학살이다. 또한 이때 죽은 시체들을 한꺼번에 묻은 집단 매장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2만 개 이상의 킬링 필드가 발견 및 발굴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킬링 필드에 대해 가지고 영화로 많이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죠. 그 당시에 뭐 지식인층, 뭐 의사, 뭐 변호사, 그리고 교수, 그리고 좀 책을 좀 읽고
자신한테 반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지식층이라면 모두 다 죽이는 게 그게 독재 정권의 말살 정책인 킬링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범죄 집단이 있는 속으로 이제 찾아가 보니까 모두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죠.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 잡아가라 그러면서 다 도망가죠. 그래서 그 속으로 가보니까 텅텅 비었다. 자, 그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테스크 포스만 설치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문제가 벌어니까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뭐 외교적으로 뭐 그렇게 이렇게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라 이제 그렇게 말은 할 수도 있어도 대책이 없이 가면은 그것이 바로 뒷북 정책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손 놓아둘 수는 없죠. 현재 이제 보신 것과 같이 다 도망가고 없다. 그리고 이제 텅텅 비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또 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까? 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국 내에서도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나라로 또 경유해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 직업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잘 주변에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뭐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뭐 누구든지 다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홍보가 이제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전 정부에서 좀 대처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이제 남 탓하기보다는 현재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이 캄보디아 이 취업 사기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단기로 보기보다는 이제 장기로 간다고 이제 보면은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